안녕하세요. 포마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단원 찍기 강좌는요, 평면 벡터에 관련된 단원별 찍기 강입니다. 그쵸? 평면 벡터. 이제 벡터를요, 쪼갰죠. 그죠? 쪼개서 평면 벡터, 공간 벡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평면 벡터에서는요, 문제 출제가 세 문제 출제 예상이고요. 당연히 거듭 말하지만 전범위입니다. 전체 범위에서 세 문제 출제 예상이고, 그 다음에 이 세 문제가요 상당히 평이하게 뒤에도 이제는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겠지만은요, 그다지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요 매우 적습니다. 알겠어요? 매우 적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EBS 수능 특강이나 또는 뭡니까 뭐 자이 스터디 마덜텅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풀다 보면은요 아직 되게 어려운 게 많이 나오잖아. 그지? 어렵지. 어려운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고난도 문제가 나올 때는 전부 다 니들이 보면 알겠지만 6월 이전 단계에서요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6월 이전 단계, 6월 7월 이전 단계의 모의고사에서요 출제됩니다. 고난도가 나온 이때고요. 이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은 뭡니까? 수능이죠.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의 공부 목적은 이거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전범위 모의고사에 갔을 때 과연 평면 벡터라고 하는 단원에서요 몇 문제? 세 문제. 그럼 저 문제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서 대비하는 게 짱이다. 짱. 알겠어요? 여러 가지 찍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찍기 강의, 단원별 찍기 강의 해주는 거는요 전체 모의고사 이제부터는 조금 뭐랄까요 여우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여우처럼. 자, 그래서 평면 벡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1등급 2등급 가르는 문제 전혀 아니고 2등급 3등급 가르는 수준도 아니야. 한 3, 4등급 가르는 수준 정도? 3, 4등급 정도 가르는 수준? 뭐 이 정도까지가 그나마 세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그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평면 벡터 일단 학습은 전반적으로 다 돼 있어야 돼.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문제를요 벡터만 나오면 틀려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벡터의 뭡니까? 정의요. 벡터의 정의 반직선 유향성분. 그쵸? 그러니까 벡터는 항상 뭡니까? 크기와 방향 스칼라랑 다르죠. 그래서 방향이 핵심이었어. 그쵸? 방향이 핵심이야. 크기와 방향 중에 방향이 핵심이다. 두 벡터 방정식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단 방향이 같다는 이야기야. 그쵸?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이너스 4 처리해가지고서요 같게끔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방향이 평행한 상태까지는 가야지만이 두 벡터가 같을 수 있다. 그쵸? 크기는 나중에 실수배로 조절하면 되겠고. 뭔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이 정의 자체를 제대로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덧셈 연산이죠.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 특히나 실수배에서는요 평행에 관련된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했었죠? 벡터의 뺄셈이요. 이게 나중에 해석할 때 시점일치 벡터의 시작하는 점을 일치시키는 거에서 뺄셈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됐었다. 그렇죠? 맞아요. 화살 맞은 거에서 손에 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총 정리하는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서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가 앞으로 공부할 때. 자, 덧셈이요. 덧셈도 이거 뭐 평행사변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삼각형의 법칙도 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갖고 있던 대로 해가지고서 기하학적 해석이나 또는 뭐예요? 특히나 덧셈은 또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놈은요 벡터의 크기 관련돼서요 물론 뺄셈의 크기를 묻기도 하지만 덧셈 뺄셈 관련된 적당한 2개 이상의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크기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죠. 벡터에다가 벡터 덩어리 절대값 씌워진 크기요. 이 크기의 최대 추소는요 단골 출제입니다. 단골 출제야. 단골 출제.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것들. 그쵸? 자, 이렇게 기본적인 벡터의 연산을 익혔으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자, 위치 벡터요. 자, 위치 벡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점이 원점인 그러한 벡터들 위치 벡터 성분 관련된 뭐 성분으로 해서 덧셈 뺄셈 다 할 수 있죠. 그쵸? 다 할 줄 알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할 건요 해석 문제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중점 또는 무게중심 기타 등등이 있는데 특히나 이 내분점이요
이 내분점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해석 문제에서요, 수식으로 내분점을 해석해서 기하선상에서요, 기하학적으로 어떤 삼각형 내부의 점이나 또는 사각형 내부의 점이나 그 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요, 주어진 벡터 방정식을 가지고서요, 해석할 때 이 내분점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물론 내분점과 더불어서요, 면적 같은 것도 물을 수 있죠. 등적 이론 많이 보이고요. 실제로도 니들 기존에 있던 책들 가지고서 공부할 때도 기역, 니은, 디귿, 참거짓 할 때도요, 주로 나오는 것들이라는 해석 문제들이 알겠죠? 해석 문제들 해석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4번 별표 몇 개 날릴까? 3개, 4개, 5개 날려주세요. 그렇죠? 5개. 내적이다. 내적이죠. 내적. 그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도 좋아하겠죠. 세 문제 나오는데 내적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나온다겠죠. 무조건 나와. 근데 이제 내적은요, 선생님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언급해주고 있지만 일단 1번 기하학적 정의요. 기하학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요 해석이요. 이걸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익히는 게 중요하지. 그치? 어떻게?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요 어떻게 해요? 예, 시점 같게 한 다음에 내리 찍어서 차원이 같게 해서요 결과적으로는 크기와 크기의 곱이잖아. 이걸 얘기한 게 뭡니까? 예, 두 벡터의 내적은 크기 코사인 끼인각 이것. 그쵸? 코사인 끼인각 하나를 내리 찍어서 크기 곱한다라는 것과 또는 뭡니까? 각각의 벡터들의 성분들을 알고 있다면요, 성분끼리의 곱이죠. 곱의 합들 이렇게요. 그쵸? 이건 지금 평면 벡터 하고 있으니까 Z 좌표 빼버리고요.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벡터를 알고 있으면 크기도 구할 수 있고 내적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얘랑 같으니까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관한 이야기, 각에 관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내적. 그러니까 내적 관련돼서는요, 이제 이거하고 다음에 내적이 각에 관련된 크기 각 그래요? 그 다음에 성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내적 관련돼서 사실은요, 우리가 내적과 저런 크기 관한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게 어떤 덩어리 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자기 자신의 뭐다? 내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 등등등. 특히나 시험에서는요, 여기 1번 기하학적인 정의 해석 내적, 그 다음에 또 아까 선생님 뭐 얘기했어요? 어떤 두 개 이상의 벡터들의 크기의 최대 최소, 크기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즉각적인 해석도 가능해야 되겠고요. 또는 뭡니까? 기하학적인 해석도 가능해야 되겠고, 또는 그거를 제곱해서 내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우리가, 그죠? 크기가 알고 있다면요, 세타에 관련된 각만 좀 쳐다봐 가지고서 구할 수 있어야겠고. 그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여튼 해석 관련된 문제, 내적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좀 풍성해집니다. 알겠죠? 풍성해져. 그 전까지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벡터의 내분점 관련된 이해, 이 정도까지였었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였었는데 내적 관련된 이해를요 완전히 잡아야 된다. 완전 잡아야 돼. 그다음에 이거 또 하나, 뭐 수직 조건도 가끔 부를 수 있죠. 수직 조건은요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고? 네. 내적이 얼마다? 내적이 0이다. 그죠? 이게 니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두 벡터의 수직 조건. 됐어? 0벡터가 있는 수직 조건. 그쵸? 됐어. 그리고 한마디 더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 지면은요, 이거죠. 0벡터가 아닌, 잘 들어, 0벡터가 아닌 평행하지 않은 몇 개의 벡터요? 0벡터가 아닌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요, 고정된 두 개의 벡터로서 평면상에 어떤 벡터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 그래서 0벡터가 아닌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 어떤 평면 벡터도 덧셈 뺄셈 실수배 또는 저기 있던 내분점 외분점을 활용해서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때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알겠죠? 다시 한번 이건 꼭 기억해도 0벡터가 아닌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요 어떤 벡터든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거꾸로 묻고 막 하는 거 알겠지? 응? 이런 것들. 해석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면요 조금 피곤합니다. 피곤한데요, 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찍기 방법도 알려줄 거야. V쌤이. 그렇죠? 알려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너희들한테 이 강의는요 선생님 철저하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요 3학년 공부 좀 어느 정도 단원 정리 다 끝내놓고 기본 이론 끝내놓고 할 때까지는요 권장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또는 이게 또 좀 퍼펙트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는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그림 그리고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찍든 말든 하는 거야. 그쵸? 알아야지. 다음 이제 네 번째 끝난 다음에요. 다섯 번째가 하나가 추가돼서요. 평면상에서의 운동이죠. 그쵸? 운동. 이게 점의 운동, 평면상에서의 점의 운동이 추가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명확하게 속도의 정의. 그죠? 속도는 뭡니까? 이 속도가 벡터죠. 그쵸? 벡터죠. 그 다음에요. 절대값 씌워주면 속력은요. 예, 여기 있던 벡터 리치 벡터로 모 루트의 이 성분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 알고 있죠? 됐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점의 운동, 점의 속도와 속력에 관한 이야기를요. 정확히 x좌표가 t로 y좌표가 t로 이렇게 매개되어 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물으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와. 그쵸? 그 다음에 하나 꼭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추가적으로 보니까 곡선의 길이죠. 곡선의 길이. 자, 이 부분도요. 이거 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어요? 충분히 한 문제거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야. 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정리하면은요. 평면벡터 단원은 일단 공부가 된 건데. 자, 이제 이 전범위에서요. 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가를요. 작년도 예시를 보고서 한번 살펴보고 작년 수능까지요. 볼 거는 9월, 10월 수능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이전 단계는요. 지금 선생님이 언급한 것보다 고난도 문제가 잘 안 나온다 얘기했는데 다 미적 2한테 물려줘야 되고요. 또 공간도형 공무원 벡터한테 물려줘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또 이제 확률 경우의 수가 좀 어렵게 또 고난도 문제 29번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그죠? 올해도 봐야죠. 9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지? 봐야겠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에서요. 9월 거 먼저 봅시다. 자, 9월 거는요. 문항번호가 9월에는 평면벡터 문제가 1번, 8번, 16번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작년도 9월에는요. 1번 9월 평가원 1번, 8번, 16번 문항 번호만 봐도 필입하고 오죠. 요건 뭘까요? 단순히 벡터 성분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거야.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요. 보통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막 오답률이 막 10% 정답률이 90% 이런 거는 10명 중 1명이 틀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꼭 우리를 도와주는 지지세력이 있죠. 그렇죠? 10%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기 있다 위치 벡터의 성분이요. 아주 간단한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을요. 출제할 수 있죠. 출제합니다. 출제해요. 자, 그 다음에요. 10월도 미리 써놓을게. 10월도요. 10월도 1번, 18번, 25번 1번, 18번, 25번 번호 잘 봐. 번호만 보면은 전범위에서 대충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그런 값어치로서 평면 벡터가 출제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알겠죠? 자, 수능에서는요. 전년도 수능은 1번, 10번, 16번 번호만 딱 보면은요. 대충 18, 16, 1, 18, 25, 1, 10, 16 그쵸?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배점짜리는요. 번호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거 2점이고요. 이런 거 배점 모르면은 다시 또 선생님이 또 찍기 강의 할 테니까 찍기 강의 맨날 찍는데 그쵸? 아니 수능 보는 학생이 알아야죠. 2점짜리고요. 3점짜리입니다. 알겠어요? 요게 14번, 2번이니까 4점짜리네. 그쵸? 4점짜리. 요 정도 16번. 그쵸? 이거는 성분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8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수직 조건 이거 나왔네. 간단하게 수직 조건. 그쵸? 수직일 때 내적이 0이다 활용하는 거 간단하게 물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안 되시면 학습이 안 된 거니까 이런 것들 3점짜리 이하가 안 된 건지 학습이 덜 된 거니까 그건 그냥 반성. 알겠냐? 여러분들 이거 잠깐 또 잔소리. 야 수능이 30문제 나와. 30문제 나오는데 여기다 쓸까? 어찌 했을까? 야 수능이 30문제 나오는데 잘 들어. 4점짜리가 몇 개 나와요? 관심 없어요? 그냥 나오는 만큼 나오는 겁니까? 4점짜리가 1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언제? 항상 그래. 항상 3점짜리는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14개가 출제가 돼요. 그쵸? 몇 개 나왔어? 2점짜리는요. 2점짜리 3문제 남았죠. 그쵸? 항상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2점짜리 3문제는요. 객관식 1번부터 3번까지. 다음에 4점짜리만 알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 13문제 곱하기 4 해봐. 4점 하면 얼마? 52점. 아니 100점 만점에 52점이 다 4점짜리라고.
그러면은 48점이 2.3점짜리 이거 거저 주는 문제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3점짜리 이하가 학습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그냥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실수가 아닌 이상. 실수도 하면 안 돼. 특히나 가형 시험을 하면 실수까지 하면 안 돼. 실수하면 한순간에 등급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해서 결국에는 13문제 가지고 우리가 수능에서 등급을 가른다. 근데 다시 와봐. 번호도 얘기해 줄까요? 지금 번호요. 13문제 번호 때는요. 객관식은요. 14번부터 21번까지요. 8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알겠어요? 알아두세요. 수능 볼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수능을 본다는 얘기는 수학 공부를 잘해서 수학 공부를 정말 수학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실력으로 덤벼가지고서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나는 수능 체제나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잘 알아. 수능 전문 강사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에 대해서요. 이 정도의 상식이나 지식은 가지고도 덤벼야 되는 거죠. 객관식 13부터 21번, 주관식은 26번부터 30번 이렇게 8개 5개 나옵니다. 알겠죠? 객관식 8개, 주관식 5개가 4점짜리야. 여기에서 등급이 갈린다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돌아와서 그럼 봐요. 번호 때 이거요 2점짜리고요. 이건 몇 점짜리야? 이건 3점짜리입니다. 알겠어요? 요게 4점짜리인데요. 아까 몇 번부터요? 14번부터 21번까지 4점짜리니까 당연히 그 앞대 가리는 요는요 좀 쉬운 4점짜리. 정답률 얘기해주면요 91%, 80% 알겠냐? 80%.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했던 내적에 관련된 기하학적 해석 문제가 떴습니다. 그쵸? 응? 찾아서 봐봐. 자 10월 달에 1번, 18번, 25번인데요 1번 문제는 또다시 뭡니까? 대충 벡터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뭐 이런 문제 나왔겠지. 그치? 보고 싶지도 않아. 2점짜리 맞아요? 다음 요놈이 4점짜리네요. 요 4점짜리를 봤더니 여전히 벡터의 해석 문제인데 최대 최소요? 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리 와봐. 크기의 맥시멈 미니멈 이거 자주 묻습니다. 어떤 크기의 맥시멈 미니멈 자주 묻고요. 다음에 어떤 내적의 그림 상태 주고 맥시멈 미니멈 자주 물어요. 이런 게 그나마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뜰 확률이 높다 이거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16번이었었나요? 왜 그러냐면 아니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 이거 아니야? 야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는 두 개가 물론 다 변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거야. 변하고 있으니까 최대 최소 값이 등장하겠죠. 어떤 벡터의 크기에 관련된 최대 최소든 내적에 관련된 최대 최소든 맞나? 그때 정확하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 변하는 것들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 건 상수 취급하고 변하는 것들은요 뭐 원이 자주 등장하는데 보통 원이나 다른 문제 나왔을 때 이거를 변하는 놈이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고 맨날 바뀌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수 원일 땐 중심을 활용하시고 그쵸? 벡터의 분할 알고 있죠. 따라서 상수로 만들어 놓고 변하는 것들을 크기만 변하든 방향만 변하든 이렇게 조금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쵸?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맞는 수준으로 우리가 처리가 돼야 되겠고 이때 18번 기역 니은 디귿이 하나 있었네. 그쵸? 요거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던 것들은요 여전히 이런 해석 문제들 그쵸? 요런 것들도 우리가 그닥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문제처럼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안 나와. 어려운 정도 예컨대 EBS 수능 특강 레벨 3 정도까지도 안 나와. 알겠어? 왜? 아니 전부 다 어려우면 젠장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범위가 됐을 때 저 최고난도나 고난도 문제들은요 누구한테 이양시켜주고 미적투나 또는요 공간도형 공간벡터 이쪽으로 많이 물려주고 뒤로 좀 빠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영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할 수 없으니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공간벡터의 개념 그대로 이어질 테니까 하나 빠졌구나. 하나 빠졌는데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좀 쪼개가지고 좀 그래 사실은. 그죠?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의 방정식은 나중에 공간 벡터 가면요 구의 방정식 벡터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요 사실은 평면상에서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굳이 우리가 벡터를 쓰지 않아도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제법 많아. 근데 이때 한번 익혀놓으면은요 나중에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공간상에서의 구의 방정식 그쵸? 또 하나 뭐 있어 공간상에서의 평면의 방정식 이런 것들은 또 뒤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테니까 어쨌든 저쨌든 자 뭐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다시 한번 결론은 평면 벡터는 빠짐없이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무려 3개나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이유가 요 정도가 더 추가돼서 그래요. 그쵸? 그런 거고 전범위가 됐을 때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 안 된다 고난도 문제는요 점점점
점점점 그 난이도를 좀 쉽게 이양시켜주고 떠난다. 어디에? 공간 도형이나 공간 벡터 쪽에 물려줘. 아까 이건 똑같아. 너희들 그 평면 곡선 2차 곡선도 마찬가지죠. 3월 4월에는요 상당히 같은 문제인데도 난도가 좀 있는 문제 배치가 되고요. 그랬던 것들이 문항수도 좀 줄어들면서 고난도 문제를 좀 이양시키고 떠나잖아.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수월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우리가 수월하게 공부하면 안 돼. 뭐는 여기 있던 아까 했던 해석 내적이나 크기나 저러한 놈들의 최대 최소 해석 문제들 또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로서 어떤 벡터든 표현할 수 있다라고 관련된 이러한 또 기억, 니은, 디귿 해석 문제들. 이러한 해석 문제들은요 조금은 더 깊게 우리가 찾아서 공부를 능동적으로 하셔라. 됐습니까? 나머지 뭐 이런 2점, 3점짜리 문제는요 거저주는 것들은 땡큐 받아먹으면 되겠고, 일단 25번도 마찬가지죠. 요거 3점짜리입니다. 왜냐면요 주관식은 26번부터 4점짜리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된다. 2점, 3점, 2점, 3점, 2점, 3점, 이 5점은 거저 먹고요. 한 문제가 어려워 안 어려워? 16번, 18번? 물론 어렵다면 어렵지. 16, 18이 어디서 나온다고? 내적 해석, 크기에 관련된 해석 문제 또는 기억, 니은, 디귿 해석 문제로 나타날 테니까 요 정도까지 우리가 꽉 잡고 평면 벡터에 나오는 세 문제 올해 수능에서는 다 맞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